몸무게가 무려 6톤의 어마어마한 무게를 자랑하는 범고래는 무게 따위 상관없다는 듯 하늘을 향해 더 높이 뛰어오릅니다. 미국 시월드 테마파크에서 진행하던 범고래쇼, 일명 이 샤무쇼는 아이돌의 인기 따위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아주 탑급이었죠. 어느 날 1964년 미국 샌디에고에 개장한 이래 오점이라고는 없었던 이 샤무쇼에 처음으로 금이 가기 시작했는데요. 어쩌면 이미 예견되었던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 알 수 없는 그 누구도 몰랐던 범고래 살인사건의 전말,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이 시월드는 말 그대로 바다를 주제로 한 테마공원인데요. 사실 샤무쇼 말고도 다른 쇼들도 존재합니다. 돌고래 쇼나 바다사자 쇼도 있고요. 또 테마파크이다 보니 놀이기구도 있습니다. 하지만 왜 드라마에서도 보면 메인 남주 있고 서브 남주 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나게 큰 부지에다 해양동물, 놀이공원, 딥다 다 박아놨지만 결국 메인은 샤무쇼였던 거죠. 샤무는 1960년 후반 시월드쇼에서 유명해진 범고래의 이름입니다. 유명해진 이유는 다른 범고래들보다 기술이 뛰어났기 때문인데요. 71년도에 샤무가 죽고 나서 이 범고래를 기리는 마음으로 샤무의 뒤를 이어줄 2세대, 3세대 아이돌 범고래들이 계속 나타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시월드쇼는 본격적으로 샤무쇼로 이름을 바꾸게 되죠. 왜 유난히 범고래쇼가 인기가 많은 걸까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귀여워요. 여러분도 잘 알죠? 귀여우면 뭘 해도 귀여운 거. 하지만 귀여운 외모와는 달리 바다 생태계에서는 절대 강자인데 먹이를 잡아먹는 모습을 보면 진짜 똑똑하다 못해 영악하기까지 한대요. 사자나 호랑이처럼 먹잇감을 발견하면 그냥 막 달려가서 바로 죽이는 게 아니라 일단 갖고 놉니다. 그것도 무려 2시간이나 갖고 놀다가 그제서야 잡아먹죠. 어떻게 저게 동물이 할 짓인가 싶지만 범고래의 평균 IQ는 90 정도라고 하는데요. 전 세계 국가별 IQ 순위를 봤을 때도 어떤 나라들은 범고래보다도 못한 IQ가 있는 것처럼 범고래는 그냥 한마디로 사람입니다, 사람. 누가 봐도 이렇게 사람 같은 생명체인데 저기서 데려오네, 여기 앞바다에서 데려오네, 저기 저 먼 데서 친히 사들여오네. 문화 다르고 출신지 다른 범고래들을 마구잡이로 가져와 좁디 좁은 콘크리트 공간에 가둬놓고 우리는 가족이라고 표현하는 그 순간부터 파국의 시작을 알렸던 거죠. 시월드에는 틸리쿰이라는 범고래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1983년도 고작 2살의 나이에 아이슬란드 해안에서 포획된 이후 시월드에서 사들여 샤무쇼 공연에 동원되기 시작했는데요. 끝을 모르는 바닷가에서 살던 범고래가 기껏해야 10m짜리 콘크리트 공간에서 지내게 됐으니 오히려 안 미친 게 비정상이었겠죠. 처음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은 91년도입니다. 사람도 요즘 5년이라면 진짜 오래 일했다, 오래 참았다고 하는데 틸리쿰은 무려 8년을 참다가 터트린 거죠. 처음 91년도에는 대학생 조련사를, 이후 99년도에는 몰래 범고래를 보러 온 일반인을, 그리고 2010년도 무려 14년의 세월을 함께한 조련사의 목숨을 앗아가고 맙니다. 틸리쿰이 이런 끔찍한 일을 벌인 데에는 2가지로 추측하고 있어요. 그 전에 앞서 설명했듯 이 범고래는 정말 무지하게 똑똑합니다. 로리 마리노 신경과학자는 범고래의 뇌에서 인간의 뇌에도 없는 변연계라는 부분이 발견되었는데 이 부분은 감정 처리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즉, 범고래는 감정이 상당히 정교한 동물로 사회적 유대관계 또한 상당히 강한 동물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결과였다고 하죠. 유대관계가 강하다는 것은 정말로 사람처럼 유전자에 따라, 언어에 따라, 성장 환경에 따라 모든 게 다 다른 이 범고래들을 한 공간에서 사육할 경우 공격성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로 1988년도에 범고래가 같이 지내는 범고래를 공격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공격당한 범고래는 결국 고통스럽게 생을 마감하고 말죠. 틸리쿰이 어린 나이에 들어와 말 같지도 않은 샤무쇼에 적응하기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일단 조련사들은 훈련하는데 말을 제대로 듣지 않으면 범고래들을 그냥 굶겨버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같이 굶게 된 나머지 한 마리는 너 때문에 내가 밥을 못 먹으니 빡칠만도 하지. 그런 이유로 틸리쿰을 자주 괴롭히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사랑만 받기도 부족할 나이에 딸을 당했으니 스트레스가 쌓일 만도 하죠. 2번째로는 야생 범고래의 등 지느러미가 휠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포획된 채 갇혀 사는 수컷 범고래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99%도 아니고 100% 등 지느러미가 휜다고 하죠. 등 지느러미가 휘는 이유 역시 2가지인데요.
틸리쿰이 잡히는 과정에서 등 지느러미가 휘었거나 묘기 연습한답시고 훈련을 빡세게 받았거나 어쨌든 야생에서 살았으면 휠 일이 없는데 사람 때문에 휘어버린 거죠. 이 이야기를 모두 종합해보자면 이제 갓 돌진한 애기가 납치되었는데 강제로 끌려오다 보니 손가락이 휘어버렸고 인종, 문화, 언어까지 그냥 싹 다 다른 사람들끼리 좁아터진 욕조에서 옹기종기 모여 강제 훈련을 받다 보니 손가락이 더 휘어버렸고 말귀를 제대로 못 알아쳐먹으면 밥도 안 주고 괴롭힘도 당했다고 표현하면 되겠네요. 틸리쿰이 보인 행동들은 잔인하다고 표현할 수 있지만 아마 유일한 감정 표현 방법이었을 겁니다. 틸리쿰은 그 이후에도 7년이나 계속 샤무쇼에서 희생되다가 생을 마감하고 마는데요. 참고로 범고래의 수명은 인간과 수명이 비슷하다고 합니다. 평균 60년에서 80년 정도이고 간혹 암컷들은 100년 이상까지도 산다고 하죠. 요절이나 다름없는 범고래 틸리쿰의 이야기. 무려 3명의 목숨을 앗아간 틸리쿰은 과연 피의자였을까요? 아니면 피해자였을까요?